귀궁 제7화 두 영혼의 대면. 프롤로그? 깊은 밤, 중궁전 후원의 우물 주변이 어스레하게 빛났다. 왕이 몰래 우물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원자 광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그렇게 가셨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마저.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우물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왕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수면 위로 여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수살기 오김이었다. 왕이시여, 13년 전의 진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 원한이 지금 당신의 아들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왕은 숨을 삼켰다. 내 말은 선왕의 죽음과 내 아들의 병이. 모든 것은 왕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원한 때문입니다. 팔척귀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살기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왕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장 이름 없는 흔적. 여리는 팔척귀와의 첫 대면 이후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베개 속에서 발견한 두개골 조각은 팔척귀의 원한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암시했다. 베개 속 두개골은 왕가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내 할머니도 죽인 거야? 윤갑의 몸에 빙의된 강철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다. 할머니의 죽음이 팔척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가 놀라 물었다. 강철이는 한숨을 쉬었다. 팔척귀는 일본 귀신이야. 13년 전부터 이 궁에 숨어들어 왕가를 노리고 있었어? 너의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난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를 휘말려야 하는지. 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운명이야. 강철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 운명이 내게 닿았듯이.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무슨 일이죠? 여리가 문을 열자 중전에 상궁 오상궁이 다급한 얼굴로 서 있었다. 원자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중전마마께서 애체장인을 급히 찾으십니다. 이장 원자의 방. 원자의 침소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중전은 울고 있었고 어린 원자는 침상에서 몸을 뒤틀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여리가 들어서자 원자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네가? 누구냐? 원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여리는 용기를 내어 원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원자의 몸 주변에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다. 팔척귀의 기운이었다. 마마, 원자님은 지금. 여리가 말하려는 순간 원자가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그들이 와요. 8척 키의 그자가. 중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원자를 끌어안았다. 광아, 정신 차려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강철이가 여리의 옆에 와서 속삭였다. 팔척귀의 저주야. 선왕도 이런 증상으로 죽었어.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경기석을 꺼내 들었다. 경기석이 팔척귀의 기운을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3장 왕의 비밀. 왕은 자신의 침전에서 가섭스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스님, 제 아들이 선왕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가섭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폐하, 왕실에 13년 전부터 내려온 저주가 있습니다. 팔척귀는 그저 저주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 저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섭스님이 말하려는 순간 왕의 내관 김웅순이 급히 들어왔다. 폐하, 큰일입니다. 원자님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왕은 서둘러 원자의 침소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윤갑 강철이가 마주쳤다. 검소관 윤갑,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강철이는 윤갑의 몸으로 공손히 절을 올렸다. 폐하, 원자의 상태가 위급하다 하여 애체장인과 함께 왔습니다. 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윤갑을 바라보았다. 내가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폐하, 말씀이 과하십니다. 강철이가 윤갑의 모습으로 미소 지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난 알고 있다. 왕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이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무기. 왕의 말에 강철이는 충격을 받았다. 사장 맹인 판수의 계략. 맹청에서 풍사는 왕실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그의 앞에는 팔척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이제 원자에게까지 저주가 퍼졌어. 왕이 결국 음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시간이 올 것이요. 풍산의 곁에 있던 세원이 물었다. 그런데 원자의 침소에 새로운 애체장인이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문제가 될까요? 풍산은 차갑게 웃었다. 걱정 말게. 그 여자는 이미 우리의 덫에 걸렸어. 그녀의 할머니가 그랬듯이. 그럼 대비마마는요?
세원이 다시 물었다. 대비마마는 이미 우리 편이시지? 자신의 아들 영인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거야. 풍사는 팔척귀의 그림자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제 시간 문제요, 천지장군님. 오장 두 영혼의 만남. 여리는 경비석을 사용해 원자에게서 팔척귀의 기운을 일시적으로 물리쳤다. 원자가 잠든 후 중전과 왕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내가 무당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알고 있다. 왕이 조용히 말했다. 여리는 놀라 왕을 바라보았다. 폐하, 그것은 두려워 말거라. 내가 음사를 금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지금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여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여리는 강철이와 함께 궁 뒤편의 오래된 사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팔척귀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강철이가 물었다. 팔척귀의 원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원자를 구할 수 있어요. 사당 안으로 들어간 그들 앞에 갑자기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점차 사람의 형태를 이루었다. 윤갑? 여리가 놀라 소리쳤다. 그것은 진짜 윤갑의 혼이었다. 강철이에게 빼앗긴 몸의 주인이었다. 여리, 드디어 내게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윤갑의 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이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윤갑, 당신이 정말 윤갑 맞아요? 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나야. 이 무기가 내 몸을 빼앗았지만 내 혼은 아직 이곳에 있다.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리, 들어라. 팔척귀의 비밀은 13년 전 선왕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맹인 판수풍산이다. 강철이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윤갑의 몸을 빙의했을 뿐 윤갑의 혼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강철이가 물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네가 내 몸을 빼앗은 순간 내 혼은 이 사당에 갇혔다. 윤갑이 대답했다. 여리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결심을 굳혔다. 윤갑,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팔척귀의 비밀도 밝혀내겠어요. 6장 음모의 그림자. 대비의 처소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있었다. 대비와 영인대군, 그리고 풍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아들이 원자보다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어. 대비가 말했다. 풍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팔척귀의 저주가 원자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왕 또한. 하지만 그 애체 장인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영인대군이 끼어들었다. 그녀가 원자의 상태를 호전시켰다고 하더군. 걱정 마십시오. 풍산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미 그녀에게도 저주를 심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 역시 팔척귀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대비는 근심에 찬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동에 옮길 것인가? 조만간 궁에서 큰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상궁이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7장 진실을 향한 여정. 다음 날 아침, 여리는 강철이와 함께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어젯밤 윤갑의 혼을 만난 일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폐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말해보거라. 왕이 허락했다. 팔척귀의 저주는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13년 전 선왕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맹인 판수풍산입니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가 어찌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강철이가 앞으로 나섰다. 폐하, 제 안에는 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무기 강철이, 다른 하나는 윤갑의 혼입니다. 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달라진 것이었구나. 원자의 병을 치료하려면 팔척귀의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여리가 간절히 말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내일은 선왕의 기일이다. 그날 선왕의 사당에서 큰 제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때 풍산의 움직임을 살피거라. 여리와 강철이가 왕의 처소를 나오자 복도에서 중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체장인, 잠시 내 말을 들어주겠니? 중전이 조용히 말했다. 8장 중전의 비밀. 중전의 처소에서 여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어린 시절 선왕은 이미 광증에 시달리고 계셨다. 중전이 말했다. 그리고 당시 대비는 계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그것이 팔척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리가 물었다. 선왕의 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일본에서 온 무시무시한 귀신을 궁 안으로 들였고 그 귀신이 선왕을 서서히 집어삼켰다. 그 누군가가 데뷔라는 말씀입니까? 중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무렵 데뷔는 풍산과 자주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선왕이 돌아가신 후 지금의 왕이 왕위에 오르자 풍산은 궁에서 사라졌지. 그런데 최근 다시 나타났고 원자가 광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가 말을 끝맺었다. 중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들을 구해다오 제발. 열이는 굳은 결심을 보였다. 마마 반드시 원자를 구하겠습니다. 구장 제사의 밤. 선왕의 길, 궁궐 전체가 제사 준비로 분주했다. 열이는 중전의 요청으로 원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강철이는 왕의 명으로 풍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강철이는 맹청 근처를 돌며 풍산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왜 인간의 몸을 쓰고 있습니까? 강철이가 뒤돌아보니 그의 친족인 이무기 비비영로가 서 있었다. 비비 내가 어떻게 여기에? 형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형님이 인간 여자에게 홀려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요. 강철이는 한숨을 쉬었다.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형님이 인간을 도우신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같진 않아. 열이는 다르다. 비비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를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철이가 말을 하려는 순간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각 사당에서는 제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왕과 대신들이 모여 선왕에게 예를 올리던 중 갑자기 촛불이 모두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무슨 일이냐? 왕이 소리쳤다. 그때 사당 한가운데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팔척기였다. 그의 높이는 정말 8척이 넘었고 그 모습은 일본 전통 갑옷을 입은 무사의 형상이었다. 13년 전에 복수를 완성하러 왔다. 팔척기의 목소리가 사당 안에 울려 퍼졌다. 10장 대면. 열이는 원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그의 침소로 달려갔다. 원자의 몸에서는 검은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열이, 도와줘. 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열이는 경기석을 꺼내 원자에게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다. 팔척기의 기운이 너무 강했다. 이럴 수가? 열이가 절망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강철이와 비비가 들어왔다. 열이, 풍산이 사당에서 무슨 짓을 했어? 팔척기가 완전히 깨어났어. 그 강철이가 외쳤다. 비비는 원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인간의 아이에게 귀신이 빙의된 게 아니라 저주죠. 풍산이 원자에게 저주를 심었다고? 열이가 물었다. 아니요. 이건 가문의 저주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비가 설명하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고 풍산이 들어왔다. 역시 여기 있었군. 풍산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열이는 풍산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팔척기를 부린 거죠? 왜 무고한 원자에게 이런 짓을? 무고하다고? 풍산이 비웃었다. 이 왕가의 피는 모두 더럽다. 13년 전 선왕은 내 딸을 죽였어. 그저 일본에서 온 무녀라는 이유만으로. 풍산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당신의 딸이? 그래, 내 딸은 일본 무녀였다. 선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비밀리에 궁에 들어왔지만 선왕은 그녀를 속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나는 복수를 맹세했지. 왕가의 피를 이은 모든 이들에게. 강철이는 풍산을 노려보았다. 그래서 팔척기를 불러들인 거군. 팔척기는 내 딸의 원혼이다. 일본 무사의 형상을 한 것은 그녀의 혼이 일본 무녀의 전통에 따라 변한 것뿐이지. 열이는 풍산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그래서 윤갑의 베개 속의 두개골이. 그래, 그것은 내 딸의 것이다. 그녀의 뼈를 이용해 저주를 완성하려 했지. 그때 방 안에 갑자기 찬 기운이 감돌았다. 원자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솟아오르더니 점차 팔척기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결말 두 영혼의 결단. 팔척기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열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를 해치는 것은 더 큰 원한을 만들 뿐이에요. 팔척기는 열이를 노려보았다. 넌 모른다. 내가 겪은 고통을. 그때 강철이가 앞으로 나섰다. 나도 인간에게 원한이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풍산이 분노했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천지장군님, 저들을 모두 없애버리세요. 팔척기는 풍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내 아버지를 자처하며 나를 이용했구나. 풍산은 당황했다.
천지장군님 제 말씀을. 넌 내 원한을 내 욕심을 위해 이용했을 뿐. 팔척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윤갑의 혼이 강철이의 몸에서 빛나며 나타났다. 나는 내 원한을 들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 여리는 갑자기 왕가의 비밀과 풍산의 딸의 원한을 이해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팔척귀에게 다가갔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자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는 무고한 아이입니다. 팔척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원한을 정말 풀어줄 수 있겠느냐? 네, 약속합니다. 여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팔척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풍산을 향해 다가갔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필요 없어요. 풍산은 충격을 받았다. 안 돼? 내 계획에? 내 복수가? 그러나 팔척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풍산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더 이상 원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거예요. 팔척귀의 형상이 점차 빛으로 변하며 사라져갔다. 원자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아이는 평온을 되찾았다.